재환님 어서오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해마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녹방입니다, 녹방. 방송 테스트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방송을 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있는 장면은 12월 22일 날, 목요일 날 랍스터 낚시했던 것을 녹방을 보여드리고요. 일단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봐. 그걸 아니 혹시 애들 뒤에 보시면서요, 그냥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녹방을 생방송처럼 방송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카메라는 좋아지지 않았나? 좀 틀려지지 않았나? 그냥 인터벌은 있는데 일단 딱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이런 시간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고 그러려고요. 마이크 잘 되죠? 그렇죠. 오늘 짐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짐벌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바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꿔야지.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뭐 방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시간에 뭐 시청자들이 들어오리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면에 비친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이고, 또 요즘에 이거 신경 쓰느라고 담배도 많이 피고 목도 많이 가라앉아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습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것도 지금 아내가 오늘 날씨 추워요. 근데 요거를 입었던 게 방송용으로, 예전에 이게 2년 전에 입었던 거거든요. 2년 전에는 한참 필드에서 제가 방류도 하고 부트도 줬고 그럴 때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자 빨간색, 옷 빨간색에 흰색. 그래서 한번 맞춰본 겁니다. 색깔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나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제 귀로 들리거든요. 제 귀로 들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해보는 거고, 보통 그러더라고. 사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결코 좋게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익숙도 해야 되고, 또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발음의 문제, 특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구강 치아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바람이 이렇게 새요. 발음도 이렇게 리을 발음이나 디귿 발음, 이게 더더더 르르르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도 좀 하고, 또 화면에 비춰지는 그 제 모습, 발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해야만이 연습이 되고 느는데, 사실은 혼자서 방송 안 한 상태에서 혼자서 막 말을 하루 종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음악 DJ처럼 음악이 오면 제목을 불러주고 노래도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프로 방송인도 아니고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그저 해보고 싶은 것 하려고 하는 거여서, 여러분의 격려 아니면 지적 이런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알려주시고, 뭐 이런 부분은 방송에 보니까 좋지 않더라, 아니면 뭐 이런 표정이랄지 이런 말들은 삼가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절대적으로 저한테 좀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뭐 좋아요, 잘해요, 이건 사실 인사치레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말 잘해서 잘해가 아니라 인사치레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별풍선 받았다고 보여드리기도 하죠. 격려 사장님 별풍선 3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는 제가 그 별풍선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이러는 거, 이런 뭐라 리액션을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래서 이 음악도 좀 한번 제가 틀어보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메모를. 그래서 일단 뭐 라젠카, 그 다음에 뭐 빠세빠세, 그 다음에 마더 파더 젠틀맨, 그 다음에 시스타의 뭐 이거 모르겠 쇼크인가요? 쇼크, 예, 쇼크도 있고, 그리고 마베이비, 예, 마베이비도 있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마베이비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운기 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주 오래된 우리 어렸을 때 해마형만 알 수 있는 그 할렘 디자이어 그것도 있고, 위글위글이라고 있다네. 위글위글, 예, 위글위글 댄스가 있고, 헬로 비너스, 남기옥 댄스. 뭐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냥 혼자서 부끄러워서 춤도 춰보고 허리도 돌려보고, 어제 해마 형님 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 보고, 내가 왜 이걸 못할까? 핑미 요것도 메모해 놓을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뭐 음악이나 이런 거에 거의 문외한이어서 그것도 이제 메모 좀 해볼게요. 핑미업. 예, 그것도. 예. 핑미업. 이걸 자꾸 제가 들어보지 않으면 방송 자체가 안 돼서 이제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피드백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리액션. 예, 리액션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지금 방송을 킨 것은 녹방송을 키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체, 1인 미디어 매체를 연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연습이라고. 리액션도 연습해야 되고 발음도 연습해야 되고 또 화면을 옮기거나 지금 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 낚시하고 릴을 만지라고 하면 정말 자신 있거든요. 예. 뭐 채비를 하라, 뭐 이런 낚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 갯바에 나가서 뭐 조류를 읽어라, 루어를 해서 농어를 잡아라, 이런 거는 시키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고 방송을 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연습도 좀 하고 그러려고 사실 녹방을 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좋아진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조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크로마키가 돼 있어서 조명기를 양쪽에다 놓고 최대한 얼굴을 좀 밝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제가 이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인상이 괜히 벗었나요? 좋은 인상이 아니다 보니까 화면을 보고 웃는 연습하고 뭐 이런 뭐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한편으로는 또 연습도 하고, 지금 맨날 소주님 랍스타 잡았네요. 잡았어요. 뭐 이런 어떤 멘트를 날릴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 조명빨입니다. 이건 본래의 제 모습은 거칠고 새카맣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캠 방송은 이렇게 임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도 보이고 날씬하게도 보이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더라고요. 이것도 새롭게 사실상 알았습니다. 새롭게 알았어요.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걸로 맞출 수가 있고, 장비가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화면에 워낙 잘 비춰져요. 워낙 잘 비춰져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새롭게 알고 이러다 보니까 낚시만 하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하고 영업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장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훈이파파님 안녕하세요. 예, 파파. 자, 히트했죠? 히트했어요. 걸었어요. 오늘은 기왕 이제 몇 분 안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그 대화를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혹시 여러분이 아는 주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대화의 제목을 좀 한번 달아서 그런데 메모장이 안 보이네요. 보통 이 컴퓨터에 메모장이 있지 않나요?
근데 메모장은 못 찾겠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메모장이 없네. 여기 있다. 이렇게 메모장이. 이런 게 지금 사실 방송 실수죠. 이런 게. 이게 방송 실수예요. 이게 화면이 보이면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게 이제 방송 실수입니다. 있어요. 자, 음악 조금 듣고요. 공부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자, 이런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냥 저 혼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댓글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일단 연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말이 끊기든 안 끊기든 그것은 이제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화면이 너무 많이 가리니까 이걸 한번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뭐 이게 뭐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차이, 매력도 있을 테고 각각의 매력, 낚시의 각 매력 뭐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지금 그 낚시 관련돼 있어서 칼럼을 지금 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그 낚시 칼럼, 아마 오마이뉴스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칼럼을 하나 작성 중에 있는데, 일단 그것도 아마 요 주제가 아마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유로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로낚시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터 낚시와 노지 낚시의 차이는 그냥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장르로서 존재한다. 각각의 장르로서 유로 낚시터의 존재도 노지 낚시, 즉 바다나 그렇죠, 유로터 아니고 이제 가둬놓은 곳과 가둬놓지 않은 곳, 그 차이는 그런 것에 있다. 두 번째는 이거를 구별하는 또 차이가 뭐냐면 양식 고기와 자연산 고기로 나눠져 있죠. 두 군데가. 세 번째는 돈을 내느냐 돈을 내지 않느냐, 이 차이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금을 내느냐 요금을 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돈을 내면 잡아야 되는 부담감 내지는 의무감 내지는 뭐 이런 게 들죠. 그런 게 들어요. 근데 만약에 노지는 잡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위로 낚시터에 비해서 요금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거나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분이죠. 기분. 위로 낚시터는 왠지 가둬놓은 곳에 있는 곳의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지는 무언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유료 낚시터든 그 노지 낚시터든 기술이라기보다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어복이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복. 배 타고 나가는 거는 유료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라고 하는 건 돈을 내고 고기를 낚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됩니다. 유료터도 배낚시도 유료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자, 이제 선상낚시도 유료터냐,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상낚시도 유료터죠. 예. 근데 또 이런 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종선배. 그러니까 종선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갯바위에 가서 원하는 포인트 갯바위에 가기를 원할 때는 자기가 배가 없을 때는 선장님 배를 빌려서 이제 예전에 저희 다닐 때는 뭐 15,000원, 만원, 8,000원 그랬습니다. 민물 같은 경우는 뭐 5,000원도 있었고 7,000원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종선배 기본적으로 3만원 정도 되죠.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데려다 주고 올 때 선장님이 다시 이제 항구로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배 선상 낚시도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료터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낚시터 주인 내지는 낚시터 관리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배낚시는 선장님한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배낚시는. 그런데 배낚시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배낚시는 어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 속 안에 물 속에 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기계적인 기술 가지고 찾아내면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선장님이 잘 배를 못 대는 경우가 정말 있기는 있어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이 바다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유로낚시터처럼 바다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알고 있는 선장님이냐 잘 모르는 선장님이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고 거기서 잘 나오는 포인트, 즉 밑에 어집이 있다든가 어초가 있다든가 또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진 경우에는 선장님이 그 배에 있는 기계에다가 딱 찍습니다. 점을, 포인트 점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나갈 때는 그곳에 딱 다시 찍게 되면 그 배가 그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경험이 확실히 필요한 거는 맞아요. 틀림없이 그 얘기는 맞아요. 예, 뭐 배 타고 나가서 자연산 잡는 거 이게 정말 낚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낚시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장르로서 보는 거죠. 지금 얘기하지만 랍스터 낚시가 낚시냐, 그게 무슨 낚시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랍스터 낚시도 그냥 낚시 하나 장르다. 요즘 시기가 변하면서 가재를 잡는 것도 낚시다. 왜? 민물에 가면요, 민물개를 잡아요. 민물개 잡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건 낚시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그것도 낚시죠. 단 돈을 내고 랍스터를 잡느냐, 돈을 내지 않고 개를 잡느냐, 무슨 차이가 있죠? 돈 냈다 안 냈다 차이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낚시라는 장르는 똑같이 낚시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보고 배를 타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무조건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 힐링의 정도가 있죠. 거기에 따르는 게 조건이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이제 배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또 배멀미도 어느 정도 본인이 조금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배 잘못하면요, 유터에서 기분 나쁠 때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낚시인들은 돈을 내고 무언가를 주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그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있는 거고, 일반 노지 낚시에서 바다란,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낚시하는 거는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멀미는요, 저는 정말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보팅을 하고 인천부터 군산부터 제주도 이쪽 남해 쪽은 안 가봤습니다. 또
동해 쪽도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보팅을 하면서 동해나 남해 쪽은 가본 적이 없고 거의 다 100% 서해만 다녔습니다. 요 가까운 자월도, 백령도 뭐 이런 데만 다녔어요. 예. 근데 보팅을 하면 멀미를 안 해요. 보팅을 하면. 근데 선상배를 타면 멀미를 해요.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낚시터 좌대에 가도 어쩌다가 멀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낚시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게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좌대에 잘 못 나가요. 애들이 막 뛰잖아요. 그럼 화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멀미하니까요. 예민해지니까 멀미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환님 안녕하세요. 오셔서 우럭 2마리 잡으셨나요? 그래서 그런 멀미를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배를 몰잖아요. 보팅을 막 움직일 때는 멀미 안 해요. 근데 서서 이제 가둘이 올라가서 방류하고 그런 과정에 멀미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류하고 빨리 배에 올라와서 핸들을 잡아요. 뭔가 가는데 어떤 뇌 속에 야,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멀미 안 해도 돼 라는 걸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바로 멀미를 좀 심하게 합니다. 네, 중환님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낚시는 뭐 거의 가기 힘들죠. 배낚시는 정말 전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냥 물렁물렁해요. 배낚시 힘들어요. 근데 역시 제가 유료 낚시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낚시의 매력이 아니라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필드로 나가서 바닷바람을 쐬고 짠냄새를 맡고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거를 낚았을 때 그 희열은 정말 사실 인정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게 이런 유료 낚시터죠, 사실은. 근데 한 가지가 또 뭔지 아세요? 일반 노지 낚시는 지금 이런 유료 낚시터처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유료 낚시터가 아닌 테트라포트, 뭐 뭐 민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댐, 호수, 강, 뭐 이런 거, 계류지, 계류지 같은데, 강계라고 그러죠. 강계 낚시가 그러는데 이제 쏘가리 꺽지 뭐 이런 거 잡는 강계 낚시 이런 것들 다 노지라 하고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건 유료터, 돈을 내고 하는 곳, 그걸 유료터라고 일컫죠. 그러니까 크게 그냥 양당으로 돈을 내는 곳, 돈을 내는 곳은 유료터, 돈을 내지 않는 곳은 필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유료 낚시터와 그 필드 낚시의 각 매력의 차이를 보면 그럼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영종도에 만정바다 좌대 낚시터를 만든 게 2012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횟수로 6년째입니다. 선지에 온 게 2014년도에 왔으니까요. 2014년도 8월 10일 날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전만 해도 그 전에는 이제 유로터를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그 필드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짜 너무 그리워요. 정말 너무 그리워요. 근데 중환님 스타일은 제가 봐도 정말 시간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유료 낚시터를 오시는 거고 필드 낚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낚시하는 패턴이랄지 이런 거 보면 역시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환님한테 감사드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료 낚시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선제 낚시터의 매력이라는 것도 뭐냐면 저희 낚시터는 밖에서 안으로 던지는 낚시죠. 일반 노지 낚시는 밖에서 안으로 던지는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안으로 던지는 낚시고 저희 낚시터는 안에서 바깥으로 던지는 낚시라는 게 차이죠. 낚시터 중에서는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선제 바다 낚시터가
최고로 예쁘고 경관이나 이런 게 최고의 낚시터입니다. 특히 그 낙조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데가 없고 다행히 앞에 영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력은 정말 대단하죠. 알아본 사람은 정말 뭐 몰라요. 아, 복류이님 어서 오세요. 아,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중화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 한 번쯤은 일단 유료 낚시대에 대한 매력 뭐 그것이 뭐 대단한 매력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낚시터 방문하셔서 오실 만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곳이라고. 롤로노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료 낚시터가, 그러니까 필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유료 낚시터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야, 그게 무슨 낚시냐? 그걸 무슨 낚시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는 행위는 똑같거든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가. 그러니까 굳이 그 장르를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유료 낚시든 필드 낚시든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스 낚시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배스 낚시는 아직까지 배스 유료터가 없어요. 배스 유료터가 없어요. 왜? 그냥 노지에 가면 널린 게 배스니까. 물론 뭐 상황별로 포인트가 있고 잘 잡히는 곳, 그렇지 않은 곳, 또 런커가 있는 곳 아닌 곳 그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민물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특히 루어를 말씀드리는 건데, 루어로 가능한 곳은 이제 배스 말고는 지금 없죠. 겨울엔 송어 있으니까. 근데 바닷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쉽게 가까운 곳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유료 낚시터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낚시인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제가 6년 동안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정도 유터를 가끔가다 가면서 느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낚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낚시 왜 오셨어요? 뭐 힐링하러요, 뭐 바람 쐬러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찌보러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고기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혼자 있어도 즐거움이 크냐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필드에 나가서 못 잡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바람 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콧바람 쐈다. 유터 가서 똑같이 바람도 쐬고 콧바람을 쐈는데도 못 잡았으면 낚시터 탓이죠. 생각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방송사고죠. 방송사고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잘못 띄워가지고 음악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핑미가 뭐 제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핑미업 이거네요. 자, 핑미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근석입니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듀싱 해야 할 101명의 연습생 소녀들이 있습니다.
자, 됐네요. 무려 101명의 소녀가 펼치는 아,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더 헐. 보이는데요. 헐. 회장인 2000을 위해서 화려한 퍼포먼스. 아,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기획사 왜 말이 많아? 그냥 노래만 하면 되지. 뭘 설명을 하지? 어이없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건가 봐요. 핑미. 마베이비. 예. 이 마베이비는 뭔지. 아, 이거군요. 이 영상은 제가 하나 있어요. 제 카메라에. 이거. 예. 이건 저한테 있어요. 이 영상이 저한테 있긴 있어요. 예. 예전에 형님이 만들어준 게, 해마 형님이 만들어준 게 있나? 하여튼 있어요, 이게. 예, 요 정도는 되겠네요. 아, 이거군요.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어요. 그리고, 붐바스틱. 이거는 전혀 모르겠던데. 한번 볼게요. 네, 이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될까요? 이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거를 사실 제가 해봤어요. 이거 똑같이 따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혼자서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에 나이트 가서 춤춰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쑥스러워서 혼자서 하는데도 막 혼자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진짜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마더파더. 이게 재밌긴 재밌어요. 예. 요거. 예, 요게 재밌긴 재밌어요. 예. 요것도 제가 좀 한번 따라해 보려고 쓰는데 포인트 부분만 하면 되긴 되거든요. 예, 도화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리액션 연습 중입니다. 리액션. 아, 방송은 녹방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우로라는 사람이 방송을 키면 궁금해서 한 번씩 도와주시는 도화님,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쑥스럽고. 아, 저 춤이 이제 해마용 춤이죠. 저 춤. 아, 근데 전 쑥스러워서 도저히 뭐, 예. 아, 네네네네. 조금 달라졌죠? 지금 리액션 때문에 리액션 연습 중입니다. 리액션. 아,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요거. 아, 이거. 알았어.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 내 용기를 내보는데. 얼굴 빨개진 거 보셨죠? 얼굴 엄청 빨개졌죠? 아, 자신이 없어요. 진짜 내가 이거 정말 하여튼 해볼게요. 진짜 해볼게요. 해보긴 해보는데 정말 안 돼요. 왜 저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리액션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런가요? 예,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요런 거. 아, 요런 거. 예. 아, 너무 쑥스러워서. 예, 요런 게 있고요. 예,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골라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단 제가 연습을 해보는데, 이거는 음악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음악이 괜찮더라고요. 잘 활용하면 이 음악은 꽤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음악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자, 소진 랍스타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 힘이 되고. 또 어서 와. 이게 안 돼. 나중에 그 해마 형님 오시면 그때 보내드릴게요. 연습 좀 할게요. 연습 좀. 아, 노력은 할 겁니다. 선글라스 준비할게요. 예, 준비할게요. 일단 오로나미 씨부터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쑥스러움을 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It is time to spread your posse. And it is tim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So get ready, because now it is time to show the world your posse. Get ready now. Here we go now. Get ready now. Here we go now. Get ready. Get ready. Here we go. Here we go. Let's go. Let's go. Let's go. Show me your posse. 제가 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연습할게요. 진짜 연습할게요. 정말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거는 안 돼.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Everybody say posse. Oh, posse. 자, 그 유료 낚시터와 필드 낚시의 각 매력의 차이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제목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낚시인에게 유료 낚시터와 노지의 차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낚시인에게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비에 대한 생각.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장비에 대한 생각. 이 장비는 고가 장비냐 저가 장비냐, 아니면 어종에 따른 장비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1년에 취미생활로 낚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이제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갯바위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장비뿐만이 아니라 낚시복, 밑밥통, 밑밥 주걱, 하물며 미끼통마저도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이와 시마노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산이 10,000원일 때 다이와 시마노는 거의 60,000원, 70,000원 정도 됐습니다. 낚시복 하나가 우리나라 국산은 한 8, 9만원에서 10만원 선에서 입는 옷이라면 10만원 다이와 거는 거의 한 8, 90만원대 정도 됐어요. 7, 8배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저는 이제 고가를 입었었죠. 왜냐면 간지 때문에. 낚시는 간지잖아요. 간지.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낚시는 간지다. 근데 간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 정말 간지는 좋은 비싼 조구와 비싼 릴과 비싼 낚싯대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간지냐, 비싼 낚시복을 입고 이게 간지냐,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행위로서의 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행위로서의 간지. 그게 뭐냐면, 이런 주변 환경을 자기가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간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충분히 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지. 낚시는 간지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낚시의 간지입니다. 그것도 간지. 주어진 규칙,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반적인 규칙,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간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 제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간지로서 가격, 아니면 유명세, 브랜드, 이런 걸로 이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사실은 비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그지스트나 스텔라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낚시터의 주인, 소위 낚시터 사장이 싼 릴, 그러니까 저렴한 릴을 사용하면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전엔 제가 처음에는 나스키 정도로 그냥 낚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사장님이 이 정도 낚싯대 가지고 낚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고기를 못 잡을 때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못 잡지만 고기는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살짝 상처를 받긴 받았죠. 그러면서 고가를 이제 질리기 시작하면서 참 많이도 샀습니다. 많이도 생각보다 참 많이도 샀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비싼 장비를 계속 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좀 저렴하고 이런 것들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낚싯대 들고 나가도 주변 사람한테 보이는 시선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좀 싼 릴이나 낚싯대는 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이죠. 그걸 그냥 뭐 상관없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데 장비는 자기가 1년에 얼만큼 낚시를 다닐 거고 그 시간 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또 자기 경제력의 어떤 재력도 필요하겠죠. 재력도 이런 걸 감안해서 쓰시면 되고 단순히 그냥 비싸니까 좋은 거고 싼 거니까 좋지 않다 이런 편견은 가급적 안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비싸면 좋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간지가 나오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비싼 도구로 잡았을 때와 싼 조구로 잡았을 때 느낌이 다르냐? 안 달라요.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은 틀림없이 있어요. 빅 사이즈의 고기를 걸었을 때 그 드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고 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또 드랙이 풀려나가는 그 드래금 마치 그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이유가 그 말발굽 소리의 그 엔진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그 드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래금을 그냥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받아주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장비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장비병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장비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결론을 싹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에 맞게 누가 뭐 좋은 것을 쓰고 나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력 본인이 이 취미생활로 인해서 보낼 수 있는 그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다음에 좀 더 예민하고 디테일한 것이 있다면 그런 음을 좋아. 특히 이제 드래금 같은 경우나 낚싯대의 어떤 탄성의 힘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되 가급적이면 너무 고가보다는 그 낚시 행위 자체의 간지를 더 그러니까 캐스팅을 멋있게 하고 랜딩을 멋있게 하면 자연적으로 장비도 고가 장비처럼 보이게 되고 그만한 스킬은 생길 거고 즐거움도 더 커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좋은 장비 막 그 릴도 한 100만원짜리 뭐 낚싯대도 5, 60만원짜리 썼는데 고기를 못 잡아. 간지 안 나거든요. 간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비에 대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리 떠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현재 낚시터 우럭 상황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인 거고 도대체 지금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저희 이제 선제 매니아 분들만 계세요. 우리 재하님이나 이피디님이나 사장님, 해수과장님이나 중화님 다 똑같아요. 현재 선제낚시터 우럭 상황 요거 설명드릴게요. 현재 선제낚시터 우럭은 많아요. 근데 입질이 잘 없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날씨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고기가 나온 것 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역시 고기는 이 수온의 변화, 수온에 의해서 수온에 의해서 입질 패턴이 달라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나 알아달라는 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고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고 낚시를 하시는 회원님들보다 운영하는 제가, 그러니까 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의 서운함이나 이런 것도 크고 운영하는 저는 더 크다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가져가면 주인 나빠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료 낚시터는 고기가 잘 나오면 많이 늘 수밖에 없고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손님이 와요. 그래서 속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넣은 만큼 나오고 나온 만큼 손님 온다. 이게 우리 그 낚시터 주인들마다 하는 행동들인데 적정하게 어느 정도로 넣냐는 이제 각각마다 운영 방법에 틀리겠죠. 고기는 넣은 만큼 나오고 나온 만큼 손님 온다. 이렇게 되는 걸 철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류만이 살 길이다, 뭐 방류 하는 이유가 고기는 정말 넣은 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 넣어도 안 나와요. 정말 넣어도 안 나와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근데 다행히 이번 주에는 몇 마리 나왔어요. 낱마리로 몇 마리. 뭐 1인당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0.3마리 정도밖에 안 되죠. 0.3마리. 그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럭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 쏙이 엄청 많거든요. 쏙이 많아요. 근데 쏙이 많았던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쏙이 없어졌어요. 다 가라앉아서 이제 가라앉았으면 얘네가 바다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뻘 안으로 들어갑니다. 뻘 안으로. 그 우럭은 기본적으로 한 3일, 4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야, 중환님 그래도 2마리 잡으셨으면 뭐 나름대로 선전한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제가 죄송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돈을 2만원, 4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제 오시는 분들은 뭐 2만원 냈으니까 뭐 못 잡아도 돼, 이러고 6만원 냈으니까 많이 잡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오시는 손님들은 뭐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뭐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기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입질을 해주고 낚시 손맛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은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다시피 중간님 우럭 2마리에 기분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기를 2마리 낚았다라는 건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고마운 상황입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제가 이제 고기를 낚시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고기 입질이 좋고요. 수온이 제대로 딱 맞고 기압이도 좀 맞고 바람도 적정하게 불고 낚시하기 좋은 환경일 땐 제가 들어갑니다. 왜? 확률이 있으니까요. 근데 유로터 오시는 저희 손님들이 잘 잡는 사람도 못 잡은 사람 절대 저 안 나가요. 못 잡을 거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방갈로 오늘 그 일부는 잘랐습니다. 전기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방갈로를 저 뚝방 라인 쪽으로 이제 뒤집어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뚝방이 조금 일부 짧아져요. 뚝방이. 그러니까 우리 뚝방 포인트라고 했던 데가 일부 조금 짧아지고, 방갈로는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양치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낚시터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중화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우럭이 나오지 않는 건 수온입니다. 수온. 딱 수온이에요, 정말.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많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쏙이 상당 부분 나와서 걔네들을 섭취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통상 제가 우럭을 이제 절식을 하다 보면 3일 정도 절식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입질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른 고기들과 달리 우럭은요 오르는 수온에 고기가 잡히고요 내려가는 수온에 안 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르는 수온에 입질이 좋고 내려가는 수온에는 입질이 없어요. 봄에 오르는 수온에 입질이 활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찌낚시를 하실 때는 수심을 조절하실 때 보통 밤에는 추우니까 깊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대류라는 현상 때문에 밤에는 수온이 올라가고 낮에는 수온이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낮 낚시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찍으시고 밤 낚시하실 때는 띄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유료 낚시터든 불변의 법칙입니다. 밤에는 띄우고 낮에는 가라앉혀라. 오르는 수온에 고기가 나오고 내려가는 수온엔 잡기 힘들다. 역시 고기는 수온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추워도 수온이 내려가도 일정한 수온이 3일 4일 유지가 되면 고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표층, 중층, 하층의 수온이 일정해야 되는데 대류에 의해서 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기들이 자기 적정한 수온을 찾죠. 예, 그 수온을 찾고 그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때 고기는 나옵니다. 절대 스쿨링 돼 있어도 고기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딘가는 바글바글 모여 있을 텐데 거기만 찾으면 나올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넣어도요 몸에 닿아도 훌치기 아닌 이상은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예, 이건 절대적입니다. 우럭이라는 놈들은요 이 차가운 겨울에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요. 이 우럭은 배에서 수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어집이나 그러니까 뭐 뻘이나 뭐 바위나 저희는 이제 바닥에 있으면 맨홀이나 흉관이나 이런 데다가 배를 붙여요. 배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수온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겨울을 낳죠. 겨울을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민물